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저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했었죠? 오늘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게요. 네, 먼저 전력이라는 건데, 처음 나오는 단어죠? 네, 그래서 먼저 전력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전력이라는 거는 1초 동안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전환되는 이라는 얘기를 볼게요. 전환이라는 거는 네, 생기는 것도 전환이고 소비되는 것도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죠. 네, 앞에서 에너지 단원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전력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위에 정의를 보면은 네, 1초 동안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니까 당연히 네, 줄 퍼 세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말하기도 해요. 와트예요, 와트. 이게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줄도 사람 이름 딴 건 거 아시죠? 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비롯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단위를 쓴다. 알겠죠?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보통 전력은 대문자 P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은 T분의 W 이렇게 쓸 수 있죠. T는 시간이고 W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냥 정의를 쓴 거죠. 근데 요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잘 알아두세요. V랑 I를 곱한 거예요. 뭐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번 내용에서 많이 쓸 거예요. 저 색깔로 칠한 것들이 특히 더 중요한 거겠죠? 하얀 글씨 말고. 네, 그래서 이 대문자 P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력이고요. 영어 단어 power 아시죠, 다들? 이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파워 하면은 뭐예요? 힘이죠, 보통 힘. 근데 물리학에서 힘은 다른 거예요. 물리학에서 힘은 보통 힘을 작용하면은 뭐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이런 게 힘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힘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권력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파워는 이제 힘이 아니고 에너지가 얼마큼 빠르게 전환되느냐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 하늘색으로 V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전압이죠. 다들 알고 있죠? 네, 대문자 V죠. 그 소문자는 보통 속력, 속도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 문자를 쓰느냐 하면은 영어 단어가 voltage 알아요? 이게 사람 이름 딴 건데 이것도 네, 이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어떤 업적이냐면 전지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전압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 이름을 땄고 전압의 단위는 뭐죠? 볼트죠, 볼트. 그것도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I가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저번 시간에도 뭐 얘기했을 거예요. 오매 법칙에도 나오는 문자죠. 네, I는 전류죠, 전류. 그럼 전류는 왜 대문자 I를 쓰느냐? 전류는 영어로 뭐죠? I로 시작하는 단어인가요? 전류는 영어로 이제 TMI가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어 내용도 네. 전류는 영어로 current죠. 이게 굉장히 많이 봤을 법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영어 문제 풀다 보면은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 전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보통
현재의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뜻인지 한번 볼게요. 전류라는 뜻도 왜 그런 뜻인지 알겠죠? 이 단어는 그 라틴어에 쿠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달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이거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current라는 뜻은 원래는 이제 달리고 있는 이런 뜻이죠. 달리는. 네. 그래서 현재의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 달리고 있는, 달리는 이런 뜻이 좀 비슷하죠? 현재의랑. 네. 달리고 있으니까 현재의고 그다음에 전류도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이랑 좀 맞아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쿠레레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인 게 좀 많이 있어요. 익숙한 단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course 알죠? 이거 뭐 과정 이런 뜻인데 이거는 쿠레레의 과거 분사에서 온 거예요. 과거 분사니까 달린 이런 거죠. 누군가 이미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됐겠죠. 네, 좀 재밌죠? 나만 재밌나? 네, 그 다음은 courier라는 단어 아세요? 이거는 보통 그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운송사를 말해요. 그것도 뭔가 달린다는 뜻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은 이 corridor라는 건데 이거는 그 복도, 통로 이런 단어죠. 뭔가 달리다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왜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또 얘기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서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 전류가 왜 I인지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한 거죠? 전류 지금 단어가 current잖아요. 이거는 어딜 봐도 I가 없는데 왜 이 전류를 I로 쓰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에요. 네,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앙드레 마리 앙페르예요. 들어봤죠? 네, 앙드레 마리 앙페르인데 이 사람이 전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썼어요. 네, 전류의 단위가 뭐죠? 전류 단위가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암페어라고 하는데 이 앙페어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은 거죠. 네, 이 사람 이름에 보면 그 알파벳 E 위에 뭐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게 두 개가 방향이 다른데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막 찍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여기인데 좀 불편해요. 여기 좀 다는 안 적을게요. 이게 명예훼손 이런 거 돼 있을 수 있어서 이 거꾸로 찍었어요. 이거에. 네, 카페가 그 F가 두 개 있으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찍는 거여야 되는데 네, 반대로 찍어놨어요. F를 하나만 하든가. 진짜 네, 볼 때마다 불편해요. 완전 핵 TMI고요. 그래서 전류가 이 불어로 엉뚱시대 뉘꼬헝이에요. 이게 이제 전류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 색이라는 단어에 그 I가 전류를 나타내는 게 된 거예요. 좀 뜬금없죠? 전류랑은 상관없고 색이라는 단어예요. 네. 아무튼 전류는 그래서 I로 많이 쓰고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충전기 근처에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그 작동하는 전압이랑 흐르는 전류가 써 있어요. 네. 그걸 곱하면 그 어댑터 또는 충전기에 그 전력이 나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보는 것처럼 뭐 20볼트에 3.25 암페어다 하면은 네, 65와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노트북 같은 걸 연결하면은 노트북에 65와트의 전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휴대폰은 낮은 거는 10와트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고속 충전이라고 해서 뭐 거의 20와트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뭐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은 더 수치가 높을 거예요, 보통. 네, 노트북은 보통 낮으면 한 40와트 전후에서 높으면 막 200와트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전력 수송 과정 볼게요. 먼저 우리 앞에서 발전소들 많이 했죠.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름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공통점, 차이점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장점, 단점. 그쵸? 그리고 이 주변에 초고압 변전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색깔을 막 다르게 해놨어요. 이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먼저 1차 변전소라는 데로 가요. 변전소가 뭐냐면 변자는 당연히 변화시킨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전은 뭘까요? 전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전압, 전류, 전력, 전기에너지 많죠. 여기서의 전은 전압이에요. 알겠죠? 전압을 바꿔주는 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송전탑도 있고요. 송전탑은 보통 산에 가면 많죠? 네, 산 그 정상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송전탑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가면은 2차 변전소라고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바꿔주는 데고요. 지금 전압을 왜 바꿔주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설명을 해야죠. 우선 발전소에서 처음에 초고압 변전소로 갈 때 전압이 한번 엄청 상승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에서는 220V를 쓰죠. 네. 그러려면 중간에 어디선가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가정에 오기 바로 전까지는 뭐 몇만 볼트인데 갑자기 가정에서 220으로 바꾸면 이상하겠죠? 위험하고. 네. 그래서 네, 2차 변전소랑 1차 변전소 사이에도 송전탑이 있어요. 그리고 2차 변전소로 오는 도중에 송전탑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공장으로 전력을 보내기도 해요. 대규모 공장이니까 당연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좀 일찍 보내는 거죠. 그리고 대형 건물로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건물이니까 당연히 쓰는 양 자체가 많겠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즉 전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철도. 철도는 당연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좀 미리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그다음 2차 변전소 다음에는 주상 변압기예요. 우리 길 가다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전봇대에. 네. 여기서 다시 가정이라든가 상가, 소형 공장, 학교. 학교 그림이 좀 익숙하죠? 네. 크게 해볼까요? 학교 등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보내면은 220V 전압의 제품들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발전소에서 2차 변전소까지는 이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이거를 송전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전력을 보내는 거고요. 송자가 보낸다는 뜻인 거 알죠? 네, 송이 보내는 거고 수는 받는 거죠. 송신, 수신 이런 말 알죠? 네. 그다음에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다. 그리고 송전 말고 그 다음 과정은 배전이라고 해요. 뭐 분배한다 이런 뜻 알죠? 네.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게 배전이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하려다가 안 한 거 있죠. 안 하진 않고 이제 한번 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뭐였죠? 이 초고압 변전소예요. 초고압이라는 건 정말 엄청 높다는 소리죠. 전압이. 근데 이게 발전소 옆에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왜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전압을 한번 엄청 높이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이제 바로 옆에서 전압을 엄청 높여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와요. 전압을 왜 높이는지 볼게요. 네, 그래서 손실 전력에 대한 건데 이제 이름만 보면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먼저 P0만큼 전력을 보내고 싶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력이라는 거는 그 초당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에너지니까 전력을 보낸다는 말보다는 P0만큼의 전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싶다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네, 근데 보통은 전력을 보낸다고 말을 많이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내고 싶은데 전력 수송은 송전선을 통해 이루어지죠. 우리 전깃줄이라고 하죠. 전깃줄. 네.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송전선이 어떤 거냐? 네, 다 알죠? 송전선은 저항이에요, 저항. 정기적으로 저항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송전선 그 자체를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저항이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죠. 그쵸? 네,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저항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항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286쪽 보면은 그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진짜로 그 열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열 화상 카메라 다들 잘 아시죠? 집마다 요새는 그 체온 재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걸로 그 회로에 연결된 저항을 보면은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가는 스위치를 닫기 전이에요. 즉 이제 전류가 안 흐를 때고 여기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죠. 뭐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나 그림에서는 도선 모양대로 그 빨간색에 가까운 게 보이죠? 그 말은 거기서 열이 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고요. 그래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초당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P손실이라고 할게요. 말 그대로 손실 전력이죠. 요걸 생각하면 네, 원래 P0만큼 보내려고 했는데 P손실만큼 없어졌으니까 네, P0에서 P손실만큼 뺀 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받는 쪽에서. 그쵸?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냥 덧셈 뺄셈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을 직접 구해 볼게요. 이 손실되는 게 얼마만큼인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P라는 게 전력이었잖아요. 전력인데 손실되는 전력이어서 P 손실 이렇게 쓴 건데 전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 곱하기 전류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전압이랑 어떤 전류인지 잘 알아야겠죠. 그쵸? 우선 지금 이 손실은 뭐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저항 때문에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저항이 뭐였어요? 저항은 송전선이죠. 그쵸? 송전선이 곧 저항이에요, 여기서. 즉,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V 저항이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I예요. 근데 이제 이 전류가 중요한 게 전류는 변하질 않아요. 그 말은 이 송전선이 중간에 막 두 갈래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이상 전류는 똑같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우리 먼저 V 저항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옴의 법칙 떠올려 보면은 V는 IR에 적용이 될 거예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요거를 이제 송전선의 저항을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너무 빨랐나요? 네, 그냥 대입하고 정리한 거예요. I 제곱 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크고 저항이 클수록 큰 거죠. 그쵸? 근데 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하죠. 그러면 전류 줄이면 되겠고 저항 줄이면 되겠죠. 저항값이랑 전류를 작게 하면 돼요. 뭐 저항값 줄이는 건 도선을 저항값 낮은 거 쓰면 되는데 전류를 어떻게 작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이 전류는 처음부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에 P0만큼의 전력으로 에너지를 보내죠. 거기서 시작되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P0을 VI라고 쓸게요. V는 처음 전압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V 저항이랑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V랑 V 저항이 다르다. 네. 처음 보낼 때 전압이랑 그 송전선에 걸리는 저항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V가 뭐냐면은 요거는 처음 전압이니까 송전 전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송전을 할 때 그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을 정리해 볼게요. 한번 우리가 지금 I 제곱할 얘기하다가 요게 나온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I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거를 그 P 손실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되죠. 갑자기 식이 엄청 복잡해졌네요. 잘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우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저항값이 작은 송전선을 사용하고 아니면은 송전 전압을 높이면 돼요. 즉 식에서 R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V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내용이 잘 이해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우선 지금 했던 내용이 정리하면 이거죠? 너무 복잡하죠? 하나만 나와도 막 짜증나는데 지금 식이 몇 개죠? 그쵸? 네, 이거를 우선 식보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하는 게 결국은 어, 어디서 어디로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 전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차 변전소에서 2차 변전소로 송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그림이 똑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그 전기 회로로 볼게요. 왜냐면 둘은 지금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회로를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전기 회로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또 당황스럽죠? 이 회로에서 좀 낯선 게 있죠. 많이 봤던 모양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양도 있어요.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먼저 요거 깜빡이는 거 있죠? 이거 뭐죠? 네, 태극마크 아니에요. 태극마크는 저 가운데 부분이 반대로 돼 있죠. 네, 왼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교류 전원이라고 해요. 교류라는 거는 전압이나 전류가 색이랑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저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그 곡선 모양처럼 계속 변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차 변전소 쪽이죠. 즉 전력을 보내는 쪽인데 여기에 전압을 V라고 할게요. 앞서 했던 내용이에요. 보내는 전압이죠. 이거를 그래서 송전 전압이라고 하죠. 송전 전압을 높여야 손실 전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력을 보내는 쪽이에요. 뭐 예를 들면 1차 변전소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네, 그다음은 여기 깜빡이는 저항이죠. 저항은 중학교 때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회로도에서. 네,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저항인데 저항은 곧 뭐냐면 송전선이에요. 우리 송전선을 하나의 그냥 저항으로 취급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송전선에 저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실 전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송전선을 그 긴 거를 다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작은 저항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항 값은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식에서 R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V 저항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처음에 송전 전압 V랑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우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네, 같나요 이거? 이 회로도를 보세요. 같아요 이게? 같을 수가 없죠. 네,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송전 전압은 네, V 저항보다 훨씬 커야죠. 네, 그 이유를 지금 이 회로도를 보면 알겠죠? 네, 그다음 저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항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력을 받는 쪽인데 저항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를 이제 열 에너지로 소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력을 받아서 꼭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 과정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의 일부를 받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교류 전원에서 즉 이제 전력을 보내는 쪽에서 어느 정도 전력을 보내는데 그거를 지금 두 저항이 나눠 갖는 거예요. 원래는 저 전력 받는 쪽이 다 가져야겠죠. 근데 저 송전선이 조금 갖게 되는 거죠. 그 갖게 되는 게 손실 전력이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예가 뭐 많죠. 초고압 변전소에서 바로 어디로 가죠? 1차 변전소로 가죠. 뭐 이런 예도 있고요. 방금 본 것처럼 1차 변전소에서 2차 변전소로 가는 것도 있고, 뭐 2차 변전소에서 주상 변압기로 가는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많진 않네요. 네,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전력이 P0만큼 그대로 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보내는 걸 그대로 다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저항 때문에 그래요. 얘도 일부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송전 전압을 그대로 받는 쪽에서도 네, 가지면 되는데 전압도 그대로 갖질 못하는 거죠. 전압도 일부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전력도 나눠 갖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V 저항이랑 송전 전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실제는 여기 이제 P0만큼 보내는데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열 에너지로 이렇게 네, 손실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막 불 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불 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열 나는 거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건 P0에서 P 손실 뺀 거 그거죠. 네, 이해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송전 전압이랑 V 저항, 즉 이제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V를 높여야 돼요. V 저항을 높여야 돼요. V를 높여야죠. 송전 전압을. 그렇죠? 네, 그러면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전력 보내는 건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쵸?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 송전 전압이 높아지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요. 전류가 줄어드니까 저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저항값이 작은 송전선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식에서 R이 줄어들면 당연히 P 손실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어서 받는 에너지를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원래 보내려던 거에 가깝게. 그렇죠? 근데 저항값이 작은 송전선은 어떤 거냐? 굵은 송전선이 더 저항값이 작아요. 근데 선이 굵으면 손실되는 전력은 작아져서 좋은데 단점도 당연히 있죠. 우리 선 다 위쪽에 매달려 있죠. 보통 송전탑이나 아니면 뭐
아까 봤던 주상 변압기 이런 데 매달려 있어요. 근데 선이 굵으면 무거워지겠죠. 그럼 더 위험하고, 그리고 또 굵게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무겁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선을 사용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선을 바꾸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송전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식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압을 한번 높여 볼게요. V가 커지면 P 손실이랑 I가 작아지죠? 네, 이거 크기도 딱 그 비율에 맞게 했어요, 이거. 네. V가 루트 2배 커졌고요. I 제곱이랑 P 손실이 이제 네, 2분의 1배가 됐어요. 크기가. 신경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P0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0은 그대로인가요? 보통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일정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일정하다고 말을 하면 틀린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일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제 일정한 건 아니고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전압을 다르게 하면은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P0은 일정하지 않아요. 원한다면은 느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같은 P0만큼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치를 좀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V를 2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V를 3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9분의 1배가 돼요.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변압기 내용이랑 효율적이고 안전한 송전 방법 그거 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어요.